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PECVD, HDPCVD, AL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잘못 찍어가지고 중간에 끊어서 지금 필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자, 일단 PECVD를 봅시다. PECVD는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라고 해요. 그래서 저온 증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온 증 한 400도씨 정도에서 증착이 가능하고요. 0.01% 정도의 플라즈마 농도를 갖고 있어요. 자, 저온 증착을 하면은 우리가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먼저 열팽창에 대한 의한 데미지가 적죠.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저온에서 증착하는 온도가 뭐 400도고 사용하는 온도가 사용하는 온도가 뭐 40도면 온도 차이가 한 350도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증착 우리가 1000도에서 했어봐요. 그러면 엄청 고온이잖아요. 그러면 열팽창 계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데미지가 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반응성을 높여가지고, 자, 여기서 했었죠. 플라즈마 인핸스드 PECVD는 이겁니다. 이 리액션 자체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기울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 기울기가 바뀌어서, 기울기가 바뀌면은 이게 막 이렇게 될 테니까 조금 더 저온에서도 가능해지는 거죠. 뭐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냥? 그래서 APCVD는 뭐 이런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갔을 텐데, 네, 이게 APCVD. 이 그래프에 대해서 모르시면 반드시 전 영상을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t분의 1 로그 v. 근데 이제 PECVD는 이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PECVD. 그래서 더 저온 영역에서도 증착할 수 있다. 사실 LPCVD인데 LPCVD는 이게 이렇게 생겼죠. LPCVD. LPCVD. LPCVD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온으로 가야 되는데, PECVD는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네, 더 저온에서도 증착할 수 있다. 저온, 고온, 그런 장점이 있죠. PECVD. 대신에 이제 이게 임퓨리티가 좀 많습니다. 임퓨리티. 이 플라즈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입자잖아요. 다른 입자들이 그 안에 침투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임퓨리티로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스택 커버리지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나쁨. 그리고 뭐 STI, Shallow Trench Isolation이라고 하는데, STI 같은 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STI 만들 때 쓰긴 하죠. STI 만들 때 쓰긴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스택 커버리지가 나쁘기 때문에 이게 폭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아스펙트 레이시오가 높은 물질이라고 하죠. 높은 그 스텝이라고 하죠. 네, 아스펙트 레이시오가 높으면은 좀 증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HDP-CVD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HDP-CVD. 어떻게 보면 이거의 이제 레벨업 버전이죠. 그래서 얘는 더 낮은 온도에서 증착이 가능해요. 낮은 온도. 당연하겠죠. 뭐 반응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는 낮은 데서 증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 얼마나 낮으려나? 찾아볼까? 뭐 아무튼 찾아보세요. 이거는. 예. 그리고 대신에 이거는 느려요. 증착 가능. 장점부터 볼까요? 낮은 온도에서 증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도 높아요. 퀄리티가 높아요. 무엇보다 스텝 커버리지가 기가 막힙니다. HPCVD는 스택 커버리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대신에 이게 느려요. 느림. 대충 이게 플라즈마 농도가 1%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라 그래가지고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 ICP 방식으로 플라즈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코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플라즈마를 그 안에 잘 가둬두죠. 그래서 굉장히 플라즈마 농도를 높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게 두 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증착 속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PCVD가 뭐 예를 들어서 속도가 대충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1800 옹스트롱 퍼 미닛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는 대충 900에서 950 뭐 옹스트롱 퍼 미닛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뭐 대신에 이제 온도가 낮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낮아요. 스트레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5 거의 10의 뭐 10의 9승 뭐 이렇게 치면은 마이너스겠지? 음수겠죠? 그러면 여기가 3.8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10의 9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뭐 이런 부가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엣지 레이트를 보면은 PECVD가 370이 나오는 동안에 이거 옹스트롱 퍼 미닛입니다. 이것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예요. 옹스트롱 퍼 미닛. 여기는 뭐 7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뭐 뭐 이건 뭐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같은 물질을 쳤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애칭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단단하게 디펙트 없이 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온도도 낮아서 스트레스도 적죠. 대신에 이제 증착 속도가 느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느림이에요. 스택 커버리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PCBD에서 증착을 하면은 요런데 증착이 많이 된다고 했죠, 제가. 요런데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 안에도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런 보이드가 생긴다. 네, 기억나시죠? 보이드 피해줘야 되는 결함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플라즈마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 자체가 내가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을 스퍼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HDPCVD는 데포지션과 스퍼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게 왜 스택 커버리지를 좋게 할까? 잘 보세요. 이런 데를 채우려고 합니다. 먼저 HTPCVD니까 이제 증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증착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와 동시에 위에서 떨어지는 아이온 bombardiment이온 폭격이라고 하는데 네, 스퍼터 혹은 아이온 bombardiment라고 하는데 위에서 얘가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거를 깎아내요. 지금 비어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여기 좀 깎아지겠죠? 여기도 막 깎아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약간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지금 원래 있던 이만큼이 깎아져가지고 다시 요게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달아냐? 다시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막으면서 자라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전히 그 플라즈마가 농도가 높으니까 계속 이걸 깎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계속 깎아친 거죠. 이게 또 다시 자라요. 또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꽉 채운 형태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데포지션과 스퍼터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덕분에 스택 커버리지가 매우 높지만 우리가 증착하는 거와 동시에 계속 그걸 깎아 먹으니까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PCVD와 HTPCVD 이건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입니다.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 CVD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이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스택 커버리지가 나쁘니까 그 PCVD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꿔주기 위해서 이 그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온 폭격을 통해서 스퍼터링을 해서 이제 불필요하게 생기는 부분을 계속 깎는 거와 동시에 증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어 준다. 네, 이게 이제 그 HTPCVD에 필요한 HTPCVD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윗부분이 필요 없다.
그럼 여기를 CMP로 갈아버리면 되겠죠.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이라고 해서 윙 해서 여기를 갈아버립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꽉 차있는 그런 이쁜 형태가 되겠죠. CMP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반드시 설명 드릴 겁니다. CMP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플라즈마 뭐 찾아보시면 뭐 이런 그림들 보셨을 겁니다. 막 플라즈마 농도 있고 막 여기가 무슨 플라즈마 존이고 무슨 캐소드 다크 뭐 아노드 다크 막 이러면서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증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PCBD, HDPCBD는 그렇고, 자 그럼 ALD가 뭐냐? ALD는 Atomic Layer Deposition이라는 겁니다. 이름 딱 들어봐도 엄청 느릴 것 같죠? 어토믹 레이어라니. 네, ALD는 무지하게 느립니다. ALD는 뭐냐면 실제로 화학 반응을 한 층 한 층 일으켜서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스텝이 있을 때 먼저 A 가스를 집어넣어요. A in. 그러면 A 가스들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송글송글 맺힌단 말입니다. 이게 이 계면에서의 그 에너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벌크보다 이 가스들이 이 계면에 이렇게 쓱 달라붙게 돼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연력학적인 거는 그냥 다 스킵할게요. 달라붙었죠. A들이 여기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A를 펄지를 해요. 즉 이걸 빼냅니다. 지금 탁 잡아가지고 싹 빠져요. 그럼 지금 내부 챔버 안에 이런 스텝이 있고 이 안에 A가 이렇게 딱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습니다. B in. 그럼 B가 A랑 반응해가지고 똑같이 여기에 이제 한 층으로 만들고 한 번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던 B들이 이제 공중에 있겠죠. 그거를 펄질합니다. 싹 빼냈죠. 그러면 AB라는 컴파운드의 레이어가 한 층 생기는 겁니다. 한 층.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물질이 있어요. 하프늄 옥사이드라고 합시다. 하프늄 옥사이드라고 쳐요. 하프늄 옥사이드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줄 볼까요? 하프늄 옥사이드? 어머 지금 보니까 이거 스펠링이 완전히 틀렸네. 펄주죠. PURG죠. PURG란다 진짜. 펄지.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검색을 해보니까 하프늄 옥사이드는 TEMA HF 라는 물질을 쓰거나 이게 뭐야 이게 하프늄 T 뷰톡사이드라는 물질을 쓰기도 한다네요. 하프늄 T 뷰톡사이드라는 물질을 쓰기도 한대요. 예. 뭐 그렇답니다. 뭐야 이거? 이거는 얘는 뭐야 이게? 테트라키스 하프늄이라고 하는데 에틸 메틸 아미노 하프늄인가? 뭐 그렇대요. 그런 거를 이제 싹 불어주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이건 거죠. A가 요게 이제 A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존 O3를 B로서 사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거를 10나노로 하긴 좀 그렇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하프늄 옥사이드의 크기가 대충 0.3 나노미터라고 합시다. 그냥 저 사이즈를 잘 모르겠어요. 안 찾아봐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를 3나노미터 두께로 증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몇 번 돌려야 될까요? 얘를 넣고 먼저 이거를 넣고 펄즈를 할 때 이너트 가스 같은 걸 많이 써요. 이너트 가스 같은 걸 막 후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빼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A인을 집어넣는 거를 10초를 했다고 치고 빼내는 걸 30초를 빼냈고 다시 요거를 10초를 집어넣고 요거 30초간 뺐어요. 그럼 지금 이게 전체가 80초죠. 1분 20초죠. 네, 1분 20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3나노미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10번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10분 200초가 걸리는 거죠. 네, 그죠? 3나노미터. 자, 30옹스트롱을 만드는데 한 15분, 12분, 뭐 얼마야 이게? 한 14분? 15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죠. 굉장히 느립니다. 대신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ALD라고 합니다. 뭐 ALD의 장점은 아주 명백하죠. 뭐 매우 정교한 조절하고 매우 얇은 막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스루풋이 낮고 또 이거는 프리커서의 종류가 적다는 단점이 있어요. 프리커서 종류가 적음. 네. 이게 잘 서로 반응을 이쁘게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불어줬는데 여기에 막 덕지덕지 낀다거나 아니면 뭐 B랑 반응을 안 한다거나 막 그래버리면은 곤란하니까 그런 조건에 맞는 프리커서를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커서 종류가 적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AL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Atomic Layer Etch라는 기술이 있어요. ALD의 반대입니다. 이거는 애칭을 한 겹 한 겹 떼내는 기술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개발 중이긴 한데 뭐 거리가 멀겠죠. 네, 어쨌건 이런 것도 있다고 알아두시고요. 자, 복사 한번 해볼까요? 자, PCVD. PCVD는 뭐냐? 플라즈마 이넨스드 CVD다. 이거는 리액션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저온 증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팽창에 의한 데미지가 적다. 0.1%, 0.01%고 대신에 이제 임퓨리티도 많고 스택 커버리지가 나쁘다. 스택 커버리지가 나쁘다. 이거 STM 안 돼.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스택 커버리지가 나쁘다. 왜냐? 이 보이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택 커버리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 CVD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는 ICP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1% 농도의 플라즈마를 갖게 되고 진짜 1%나 될까 근데? 어쨌건 그렇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낮은 온도에서 증식이 가능하고 퀄리티가 높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스택 커버리지가 좋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비교해 보자면 뭐 1800대 900, 뭐 스트레스도 3.8대 1.5. 그러니까 여기 다 작죠. 에치 레이트는 370대 70. 그래서 퀄리티도 좋습니다. 대신에 느려요. 느립니다. 왜 느리냐? 스택 커버리지 좋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자, HTP CVD는 데포지션과 스포터를 동시에 합니다. 높은 플라즈마가 이온 폭격, 아이언 bombardiment로 작용을 하여 스포터를 합니다. 그래서 데포지션을 할 때 자꾸 생기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 이온 폭격에 의해서 제거돼서 결국 스택 커버리지가 좋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위에 불필요한 부분은 CVD로 제거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HTP의 핵심이죠. 디포지션과 스포터를 동시에 해서 스택 커버리지를 높여준다. 자, 그리고 ALD라는 게 있는데 ALD는 한층 데포지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고자 하는 프리커서를 두 종류가 있다면 그것을 순차적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나머지를 빼주고 그거에 반응할 다음 물질을 넣어주면 막이 완성이 되고 나머지 물질을 빼주고 이렇게 해서 1사이클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한 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하프니um 옥사이드를 만든다고 칠 때는 뭐 TEMAHF 아니면 THDPO 뭐 이런 물질을 집어넣고 이제 옥시전 그 오존을 불어 넣어서 한 막씩 만들기도 하죠. 장점으로는 엄청나게 정교함, 얇음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으로는 느림, 엄청 느림, 그죠? 네, 앞에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얘는 벌써 속도가 미니당 180 나노미터잖아요. 근데 얘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지금 미니당 이게 몇 나노입니까? 뭐 지금 0.3 나노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1분당.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프리커서의 종류가 적어서 프리커서 획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LD를 반대로 애칭하는 데 사용하는 걸 ALE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플라즈마를 하는 게 좋겠죠? 네, 다음 시간은 그냥 조금 번외편으로 플라즈마의 형성, 뭐 그리고 플라즈마 스포터, 플라즈마 데포지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